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넷플릭스가 장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애프터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재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과 아직 확정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EU가 러시아 제재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역대 최악의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인지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여러 호재 속에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슬슬 기어나오는 바닥론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정점론, 두 번째, 금일 발표된 예상을 웃돈 기업들의 실적 발표, 세 번째, 가스프롬 재가동 소식과 네 번째, 이후에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럽중앙은행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 증시를 급등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직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일단 반등을 주니 우리의 마음은 너무 편안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028입니다.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되어 있지만 시장은 잠시 호재를 즐기는 상황이죠. 공포지수는 34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여전히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이를 웅죽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부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인가 싶지만 워낙 작년 말부터 최악을 반영해온 넷플릭스입니다. 작년 말부터 슬슬 불안감을 계속 쏘아올린 게 다 넷플릭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이유만으로 애프터장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입자 부분은 예상치는 200만 명 감소하였지만 97만 명 감소를 기록하면서 이게 호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향후 가이던스를 꼭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3분기 신규 가입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 수치는 1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각보다 감소폭이 낮고 다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애프터장에서 7% 급등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애프터장 급등한 주가 기준으로 약 216달러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은 과거 빌 에크먼이 신이 주신 기회라며 400달러에 매수한 후 220달러에 5천억 원을 손절했었는데 현재 넷플릭스는 빌 에크먼의 손절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2분기 연속 반토막이 났으니 말이죠. 드디어 가장 비관론이 많은 이 시기에 넷플릭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가 점검을 마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점검을 위한 가동 중단 이후 내일 제때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급량은 기존 하루 공급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 러시아가 가스 점검을 핑계로 중단한 이유는 푸틴이 유럽을 언제든지 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무기, 엄포라고 보여집니다.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너네 뭐 어떻게 버틸 방법 있어? 제재 풀고 내 편으로 오면 퍼줄게. 즉 서방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이런 무기를 받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유럽이 식량 거래를 위해 러시아 은행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러시아 제재 완화 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국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멀리 바라보면 향후 러시아가 또 다른 협박 또는 침공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거기에 추가적인 소식으로 유럽중앙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미국 증시를 또 상승시킨 요인이냐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현재 미국 기업들에겐 불편한 강달러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강달러가 완화되면 미국 기업 매출에 큰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증권시장에도 호재가 되는 거죠. 추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99%의 투자자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군중심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설문 결과를 보시고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와 반대되는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글로벌 성장 기대치가 역대 최악,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닷컴 버블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즉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역대 최악인 겁니다. 역대급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때 부자가 되기 위해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 줍줍해야 할까요? 거기에 현재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코로나 때보다 높아졌으며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현금 레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현재 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하락장이 나타나면서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함께 현금을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현금을 줄여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투자 심리가 역대 최악일 때 역대 최고의 웅줍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99%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현금을 줄이는 웅줍 타이밍입니다. 단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대가로 투자해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 리스크들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마지막으로 매파적인 연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연관지어서 봐야 할까요? 전 연관지어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정점론, 만약 7월 CPI부터 둔화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실히 확인한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역시 줄일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약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맞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위해 투자자들은 현 상황에서 대체 어떤 타이밍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타이밍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정점 발언입니다. 과거 1982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강한 긴축에 들어갔을 당시 투자자들은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깨졌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 발언을 했을 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바닥은 이미 2달 전에 찍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파월 의장이 만약 올해 말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 대해 발언한다면 이미 우리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시장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바닥에서 이미 30%나 상승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 이후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을 생각해본다면 확실한 인플레이션 정점 발언을 듣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들은 7월 실적 발표가 끝난 후 찐바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7월 실적 발표가 끝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들어갈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혹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할 때 그때 매수를 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기다림이 중요하죠. 전 이러나 저러나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직접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역시 중요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전 ASML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섹터 방향을 정할 것이고 장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우리의 계좌 방향을 정할 겁니다. 테슬라는 이번 2분기 최악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과연 넷플릭스처럼 최악은 면에서 급등할지 아니면 폭락을 보일지 실적과 함께 향후 가이던스를 중요시 봐야 합니다. 만약 3분기엔 거의 다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면 현재 실적은 안 좋게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선반영으로 인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향후 가이던스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현재 강달러로 인해 매출의 영향이 어떤지, 인플레이션 즉 인건비 상승과 비용 증가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영향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최근 급등하면서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와 멤버십 분들은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었는데 아쉽게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면 곧바로 21선과 다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차 매수타이밍 21선의 가격은 43.7달러입니다. 43.7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어느새 검정선 61선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안 떨어지면 결국 2차 매수 타이밍, 3차 매수 타이밍과 만나게 됩니다. 안 떨어지고 더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될 겁니다. 즉 우리는 오르나 내리나 적립할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61선과 21선 사이에 있습니다. SSO의 21선 가격인 46.2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되고,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면 21선 매수가 체결될 것이고, 그리고 화면을 보면 SSO 역시 어느새 검정선 61선과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안 떨어지고 상승한다면 결국 2차 매수 타이밍, 3차 매수 타이밍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21선 가격은 20달러이며 주가가 하락하면 21선 1차 매수가 체결될 것이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결국 웅덩이 매매법 2차 혹은 3차와 만날 겁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웅죽 가족분의 댓글 함께합니다. 진짜 버핏이 말한 대로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병신 보듯이 본다. 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한심하게 보는 느낌. 디벨로몽님과 함께 부자 될 거예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역시 많이 달렸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시기, 질투, 조롱은 유재석한테도 있습니다. 유재석한테도 악플이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시기, 질투, 조롱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 팁을 알려드리자면 전 주변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알리지 않고, 추가로 현재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부업도 절대 주변에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올 것이고, 주변에선 아무 노력도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안 된다면 조롱이 따라올 것이고, 같은 상황에서 주변에 알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잃어가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조롱은 당연하다. 부자가 되어서도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미리 겪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늙어서 통찰력이 없어졌다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낸 워렌 버핏은 현재까지도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닫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지금 현금을 늘리고 8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돈 열심히 벌면서 줍줍하는 겁니다. 5절 구간에선 우리를 쳐다도 못 볼 거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